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36번째 게스트는 영상취재부의 전범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입사해서 MBN 보도국 영상취재부에서 영상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전범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모신 이유는 예. 무슨 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그 장려상. 어떤 내용의 상이었나요? 이게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공모를 한 건데요. 뉴스나 뭐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뒷이야기 취재 후기를 글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취재 간에 뭐 기억에 많이 남던 뭐 취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재 간의 에피소드 이런 거를 이렇게 글로 공모해서 한 것이었는데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한영광 기자하고 두 분이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제 상까지 타게 된 건가요? 제가 그 2017년도에 세월호 인양 관련 내용을 취재 후기로 썼는데, 네, 그때 저희가 세월호가 2014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3년 지나서 2017년도에 뭐 세월호가 인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세월호 해역이 보이는 그 동고차도라는 섬에 제가 출장을 가게 돼서 보고 느낀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네. 뭐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그 팽목항이란 그 세월호 팽목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동고차도까지 들어가려면 네,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제가 배를 타고 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건데, 거기 동고차도에서 세월호 해역을 보일 수 있는 곳을 보려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도착을 해서 그 산 길 앞쪽을 가니까 어떤 중년 남성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옆에 그 저보다 먼저 온 언론사 취재진들이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피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그 중년 남성분이 저한테 못 올라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시냐, 왜 못 올라가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언론이 지금 3년 동안 우리한테 한 게 뭐 있냐, 어떻게 했냐. 뭐 유족이었던 거예요? 네네. 세월호 그 자녀의 그 아버지셨는데, 이제 와서 뭐 세월호 인양한다니까 구경거리 생긴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세월호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그 잊고 지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사실은 잊고 지냈던 게 좀 더 편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분 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모든 그 세상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다가 한 몇십 분 동안 하시다가 저 소수 인원만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처음 올라갔는데, 그 3년 전에 있던 해역이 있는데, 네. 새롭게 바뀐 게 그 옆에 천막들이 3개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막이 뭔가 했더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보초 아닌 보초로 거기 세월호 해역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느낌은, 저는 제가 3년이 지나서 거길 왔는데, 세월호 당시에도 물론 취재를 했었고. 네, 세월호 취재를 했고 3년이 지나서 왔는데, 저는 3년이 지나서 왔는데 그분들한테는 2014년 4월로 정지되어 있다는,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서 이제 세월호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인양하는 것들을 한 일주일가량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하고 다른 인원하고 교대를 하러 가는 마지막 날 아침에, 마지막 아침에 와서 올라와서 MNG 연결하고 아침에 뭘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제가 비를 다 맞았죠. 다 맞고 다 끝내고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분이 움막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움막을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누룽지 한 그릇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먹었죠? 그러니까 몸도 다 녹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유가족분이 저한테 따뜻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뭐 사람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그 처음 올라올 때 저희한테 이렇게 앙칼지게 못 올라간다고 했던 그분이셨거든요. 그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뭐 누룽지 하나 때문에 뭐 제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분들한테는 세월호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게 기억이 남았는데, 그걸 후기로 써서 어떻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을 네.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외에도 다른 또 이번에 이 상에 넣지는 않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네. 좀 이렇게 한번 기록으로 남겨볼 만하다든가 뭐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베트남 뭐 북미 회담도 있었고 네. 뭐 예전에 뭐 태풍 취재나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세월호 인양 때 비슷한 뭐 시기에 있었던 건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날 네, 네.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에서 앞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거길 갔었는데 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언론이 적이었고 그렇죠. 언론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하는 악당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겠죠. 거기 가서도 저도 욕설도 많이 들었고 다른 인원들 막 폭력에 막 당한 인원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갔는데 건물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감이라고 하죠. 네네네 부감 촬영하기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이. 네. 근데 뭐 어떻게 속여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풍경이 태극기를 속였다기보다는 아, 네네. 속였다는, 취재예요. 네. 속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요령을 발휘해서 올라갔습니다. 요령을 발휘해서 올라갔는데, 네네. 태극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2002 월드컵 같다. 아, 겉모습 월드컵 같다. 위에서 보기에는. 네.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는 완전 뭐 다른 내용. 전혀 상반된 네. 집회인 거죠. 그렇지만. 근데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표가 났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모든 화와 원망과 울분을 거기 있던 경찰과 기자한테 쏟아냈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뭐 사다리로 기자를 치거나 아. 욕을 한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네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음. 언론이 환대만 받는 데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한쪽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그분들 제하고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후세에서는 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집회에 대해서도 뭐 좋은 집회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로 남기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게끔 위험하고 험한 곳이어도 아. 가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에 뭐 얘기를 아, 네. 그렇군요. 참,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취재기도 같이 나가지만 역시 카메라 기자들이 가장 또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장 밀착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더 느끼는 바가 또 취재 기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네. 우리 MBN의 카메라 기자들이 같이 또 책 출간을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모든 현장을 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어쩌시 현장에 안 가는 영상 기자는 사실은 이렇게 영상 기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로서 현장을 다 가는데 네.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를 텍스트로 글로 해서 책을 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송 뉴스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만큼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읽으시면서 뉴스를 보시는데 좀 이해도가 좀 높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출간을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뭐 요즘 뭐 21세기에 사라질 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나운서니 뭐니 뭐 방송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 카메라 기자, 영상 기자라는 직업이 네. 요즘 VJ라고 해서 타사들은 아예 영상 기자를 안 뽑고 네. VJ로 계약직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한편에서도 1인 미디어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네. 지금도 우리 핸드폰으로 찍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서 1인 미디어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전통적인 ENG 카메라를 네. 활용하는 이 카메라 기자라는 어떤 직업의 정체성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게 범기 선배가 많이 여쭤보시고 물어보신 내용이긴 네. 한데 사실 그런 카메라 기자의 어떤 뭐 정체성, 뭐 위기, 뭐 이런 내용은 이 영상 기자 업계에서는 좀 오래된 사실 오래된 내용이라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요즘 들어서 그 위기감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이제 적어지고 위기감이 좀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요즘은 네. 약간 낮아졌다. 왜? 왜냐하면 1인 미디어가 늘고 네. 영상을 촬영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수요자들이 영상이 너무 친밀해지고
친밀해지고 그 영상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수요자들이 영상의 퀄리티를 본다. 네네. 퀄리티를 보니까 이게 질 낮은 영상과 질 높은 영상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집단으로서 영상을 취급하고 만들어내는 인원의 어떤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그런 위기감이 요즘 들어서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오히려 영상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네. 영상이 많아질수록. 네.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보도 영상에서도 보면은 또 그에 맞춰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MNG, 뭐 드론, 뭐 짐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MNG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는 수년 전부터 사용을 했지만 네. 지상파나 이런 데는 불안정하다고 해서 사용 안 하다가 했었죠. 네.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저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그게 MNG라는 장비가 비용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기동성도 있기 때문에 중계차는 당연히 중계 장비는 안정감도 있고 뭐 다양한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뭐 빠르게 라이브를 연결하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총각을 다투는 어떤 그런 경쟁, 언론사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참고로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MNG라는 건 휴대용 중계 장비입니다. 네, 인터넷 회성을 활용한.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중계차를 이용해서 위성이나 네, 유선을 활용했다면 네. 이제 인터넷 회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생중계를 물릴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MBN을 비롯한 우리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MNG가 해외에 가서도 요즘에는 라이브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보신 뭐 북미 베트남 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출장 가 있는 헝가리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브를 연결하는 게 다 MNG 장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계차나 중계 장비로 가면 뭐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고 MNG를 하면 좀 기동성이나 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장비를 활용하는 영상 기자, 카메라 기자들의 어떤 필요성이 좀 더 많아지고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플러스로 해서 드론도 저희가 보도 영상이든 제작 프로든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서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소수 몇 명만 해오던 것도 지금 부서에서 모든 부서원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다들 연습하고 교육하고 있고 드론 교육도 하는군요. 네네. 짐벌 활용도 교육하고. 네네.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린 건데 영상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많아지고 영상에 대한 어떤 그 인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최고점에 있을 이 시기에서 높아지면서. 저희가 할 일은 회사에서 새로운 장비를 빠르게 구입하게끔 설득을 하고 그 장비를 저희가 빠르게 습득을 해서 보도 영상을 얼마만큼 접목시키냐 마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논의나 이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떤 지금 정체성이나 위기에 대한 거는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네네 생각. 이번에 그래서 우리 카메라 기자 후배들도 새로 뽑았잖아요. 네네네. 어떤 친구들인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3명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뭐 김현석, 이동학, 김영진 이렇게 세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다 잘 활약하고 있나요? 이미 네, 투입도 있죠. 네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도 방송에 나올 때 자막 같이 올라오면 네네. 챙겨서 봐주시고 잘 모르는 얼굴이지만 이제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조합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온 건데 사실은 그 다른 방송사들보다 저희 방송사가 이직률이 사실 높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도 또 하셨고. 근데 이게 그 회사 차원의 문제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이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노조원들이 복지나 뭐 이런 거 잘 돼가고 있나, 뭐 사측이 뭐 부당하게 하는 게 없나, 이런 다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뭐 봉기 선배나 뭐 라서치 위원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겠지만, 노조의 힘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단합되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다들 이렇게 조금 노조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줘야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다니고 싶은 회사, 뭐 다 같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런 모범적인 마무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취재부의 전범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